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죠. 뭐 궁금하신 거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꿀벌 응애 수명 몇이나 되나요? 꿀벌 응애가 뭐 최소 저희 생각에 이제 정확하게 6개월 이상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겨울철에 월동하는 응애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월동하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벌 몸에 붙어서 있을 거다, 아니면 뭐 벌통 내에 특별하게 이제 온도가, 왜냐면 벌통 내부는 뭐 온도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최소한 그 겨울철에 월동하는 애들은 6개월 이상 사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꿀벌 응애가 최소한 3, 4회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새끼를 낳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성충 한 마리가 새끼 낳고 또 다음 사이클을 가서 새끼 낳고 그걸 몇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만 따져도 한 2, 3개월은 됩니다. 혹시 마이탑 아세요? 예, 마이탑, 예. 예, 그거를 그 예전에 그 흥중시켜서 기화시켜서 예. 그 꿀벌회를 방제시키는 방법도 막 유튜브에 많이 떠돌았거든요. 예. 이게 효과가 있는지. 뭐 당연히 이제 원래 마이탁이 아미추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 훈증기가 중국에 수입이 되고 그렇게 훈증시키는 방법이 이제 많이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미추라즈의 공식적인 처리 방법은 그렇게 훈증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훈증이라기보다는 훈연이죠. 왜냐하면 아미추라즈를 열을 가해서 이걸 이제 기화시킨 다음에 벌통에다 퍼뜨리는 거니까 처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원래 아미추라즈나 어떤 약재든 간에 이렇게 훈연 방식으로 열을 가해서 기화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온 약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빠진 정보가 아미추라즈가 열을 가열할 때, 제가 듣기로 뭐 보통 뭐 250도, 350도 사이 가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가열했을 때 요 아미추라즈의 유성분이 실제로 얼마나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혹시라도 얘네가 고온에 약효가 분해가 된다면 이걸 만약에 열을 가해서 처리를 할 때 당연히 기화돼서 뭐 그 기화된 분자에 노출된 응애는 죽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약효가 많이 분해가 된다면 생각보다 약효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고 그리고 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없으시면 좀 표준화된 방법을 쓰시는 게 좋다. 진드기가 예. 고온에서도 죽는다고 외부 문헌에는 나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또 42.5도니에 뭐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던데 예.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뭐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그 연구를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통에 온도를 가면 특히 꿀벌응애가 고온에 약합니다. 고온에 약하고 그다음에 과습에 약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습도를 올리는 것도 응애를 밀도를 떨어뜨리고 온도를 올리는 것도 밀도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방제 방법이. 근데 문제는 그 온도 조절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 온도를 올리면 꿀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꿀벌이 견디는 온도 범위가 응애가 견디는 온도 범위보다 다행히 좀 넓어요. 넓으니까 예를 들어서 42도 정도로 가열한 응애를 한 12시간 이상 가열을 해야지 응애가 죽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46도로 가열하면 한 1시간 정도만 가열하면, 이를테면 짧은 시간만 가열해도 응애가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46도로 꿀벌을 가열하면 꿀벌이 당장은 크게 죽지는 않지만 골병 들 수도 있잖아요. 46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꿀벌의 평상시 벌통 내부 온도가 32도, 34도 정도라고 그러면 46도를 하면 우리 사람 한정탕에다가 오래 넣어놓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여튼 효과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꿀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아주 아마 중장기적인 영향은 검증이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고온으로 하면 죽고요. 그다음에 과습으로 벌통을 유지를 하면 보통 이제 가장 벌이 선호하는 벌통 내부 습도는 보통 한 60에서 70%일 거예요. 근데 그걸 높이면 응애가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높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꿀벌에 온갖 병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양날의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저건 얘네를 잡을 때 개미산이나 뭐 옥살사, 그다음에 마이탑 이런 종류만 써야 된다는 얘기는 망사, 홍사만 이건 저항성이 생각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왕스, 홍사방, 망패 해가지고 하여튼 뭐가 됐든 플루발리네이트나 혹은 플루메스린 다 같은 계열이에요. 다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비젠더에서 두 종류는 교차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빼시고 나머지 쓰실 수 있는 약재들을 골라서 그것도 교대로 일단 당분간 이제 쓰시는 게 좋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코마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일부 제가 농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코마킹 같은 경우는 50배로 희석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이 희석해서 거의 뭐 한 10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써도 전혀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도 이제 처음에 그 약병을 보니까 곱하기 이거 50배로 희석하라고 그러면 이거 약도 꽤 비쌌던데 이걸 도대체 볼통 몇 개 처리하고 마냐라고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회사가 왜 50배로 희석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실험실 테스트해 보면 1000배로 희석을 해가지고 써도 뭐 효과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요. 그게 뭐 일반 양봉원에서 이제 제가 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쿠마포스를 만들던 회사가 원래 이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 베이어인데 그 바이엘이라고 들어보시죠? 독일 그 농약회사.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오래전에 유럽에서 쿠마포스가 워낙 저항성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쿠마포스는 이제 생산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재 회사에서 약재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코마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합성해서 만든 제품들을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래서 뭐 정확히 그 원천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충분히 수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설반 6호가 개미사회라고 기도 하고 교재에서 이제 옥살산 성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속살만 6호가 그런가요? 저도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뭐 정확하게 이게 매치는 잘 안 되는데 속살만이 1호도 있고 6호도 있고 뭐 10몇 호도 있고 그러잖아요. 10호? 네, 근데 그게 성분이 뭐 어떤 건 아미트라지고 어떤 건 개미산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옥살산이 있는 건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속살만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온 만이거든요. 중국 그래서 이제 속은 빠를 속자, 살은 죽일 살자, 만이 응의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살만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약이 우리나라에 직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막 이제 뭐 1호, 6호 뭐 몇 호씩 붙여놨는데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면은 유효성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속살만이라고 하더라도 몇 호냐 몇 호냐에 따라 가지고 개미산일 수도 있고 아미추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약의 유효성분을 꼭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트킹인데 약해졌다고 작년에 사용하는 약효가 전혀 없어요. 마이트킹. 그렇죠. 예, 마이트킹은 제가 뭐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처리를 해도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 농가나 혹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소문을 듣고 뭐가 좋다더라, 뭐 카다라 해서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해보면 비과학적인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마이트킹 사례예요. 진짜로 경남 지역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요즘 뭐 이것도 안 듣고 이것도 안 듣는데 그거 쓰시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진짜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효과 없다는 게 아마 다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쓰시겠지만 조금 그 주변에서 이게 효과 있다더라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서 좀 하지는 마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과학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꿀벌응애 방제제를 쉽게 쓸 수가 없는 게 항상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꿀벌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꿀벌응애만 100% 죽일 수 있는 약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쓰는 독약이냐 이게 약이냐는 양량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어떤 양량을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결국은 이제
응애 방제제 쓰시다가 꿀벌이 많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심지어 개미산도 잘못 쓰면 꿀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양량을 안전하게 쓰는 허용 양량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약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쿠마포스도 그렇고 아미트라즈도 그렇고 플루바니트가 정량을 사용을 하면 꿀벌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농도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꿀벌 응애가 잘 안 죽는다고 해서 양량을 내가 임의로 늘리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치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꿀벌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도 양량을 잘못 쓰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제대로 교차 사용을 하면서 꿀벌 응애를 관리를 한다면 1년에 많이 안 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월동 직후에 한번 치셔야 될 거예요. 그때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재밀기가 되니까 그때는 못 쓰죠.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8월 정도 갔을 때 아까 그 경종적으로 여왕벌을 가둬가지고 산란을 억제해서 한 2주 정도 새끼를 없게 만들어 놓으면 영해 밀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월동 때 되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월동 준비하게 되면 뭐 빠르면 8월 말, 뭐 9월 초 이제 이때부터 월동을 만들기 시작하면 10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쓰실 수는 있어요. 월동 준비 차원에서. 그러면 딱 1년에 2번 정도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잘만 쓰면. 근데 이제 그 2번이 약이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월동 전에 썼던 약이 예를 들어서 아미트라즈였다면 그 다음에 쓰시는 건 아미트라즈 쓰지 마시고 다른 약을 쓰셔야 되는 거죠. 다른 약.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키면 품도 많이 줄고 벌도 사실은 약을 많이 쓴다는 게 벌이 상할까 걱정돼서 일단은 많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벌도 그 약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약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약 대신에 내가 강구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종합적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꿀벌 응애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꿀벌은 잘 보호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요즘 이산화염소수라는 걸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요즘 유황에 대한 그런 성분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유황을 좀 사용하는 것을 좀 보고 그러는데요. 아직 사용을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물론 이산화염소 같은 경우는 공장 주변에 청소할 때 물과 인터넷에서 흘려보긴 했는데 저는 한번 써봤는데 몇 번을 써봤는데 큰 효과를 못 느꼈어요. 근데 좀 있는가? 그리고 유황이란 그 성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염소가 사실은 아주 훌륭한 소독제입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 그 수돗물 여러분 드시는 음용수 다 염소로 소독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집안에 다 락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다 염소제입니다. 자화염소산 나트륨. 그러니까 굉장히 살균성이 강해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정량만 지키면은 벌통을 소독하는데 좋죠. 좋은데 이 염소가 응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균은 잘 죽여요. 세균은 그리고 바이러스 잘 죽입니다. 그러나 응애 방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황은 사실은 뭐 저도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농가에서는 이제 꿀벌 응애 방제로 플루바니트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유황제를 많이 쓰더라고요. 유황제를 많이 쓰는데 도대체 유황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은 저도 과학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황제를 비롯해서 뭐 비소제, 요즘은 전혀 듣지 않는 이런 모든 무기 살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도 무기 살충제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썼냐면 1800년대 후반에 많이 썼어요. 그때 굉장히 오래전에 유기합성 살충제나 약제가 개발이 되기 전에 합성되기 오래전에 인류가 1차적으로 썼던 약제들이 황을 비롯한 뭐 동산 뭐 이런 것들 무기 제제죠. 그런 살충제를 썼는데 이게 이제 다 퇴출된 이유가 사람에 대한 독성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꿀벌응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요. 혹시라도 이 자체가 물론 이제 황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사람이 복용하는 그런 뭐 약품으로 원료로도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꿀벌응에 대한 살충 효과가 있는지 꿀벌이나 혹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악효과 혹은 부작용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표준화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황제를 고민하셨다면 저는 안 쓰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줄 협회를 말려서 예, 예. 하는데 여기가 피해가 나오다 혼전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귤 껍질 말린 거를 훈연을 하신다. 태워가지고. 글쎄요, 그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 효과가 있던가요? 저도 궁금한데. 차라리 해봤는데 그러니까 바로 느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효과가 딱히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예, 귤 껍질 안에 성분 자체가 특히 이제 훈연시켰을 때 나는 연기가 응애 기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살충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혹시라도 어떤 물질이 살충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꿀벌하고 꿀벌응애 동시에 선택성이 없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왜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꿀벌응애 방제용 살비제가 종류가 그거밖에 없느냐. 그게 꿀벌에 대한 독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살충제 100종이면 100종, 200종, 200종, 500종이면 500종 갖다가 응애에다 쳐보세요. 응애 다 잘 죽입니다. 근데 다 99.9%가 꿀벌도 잘 죽여요. 그거 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죽으니까. 근데 꿀벌응애는 잘 죽이는데 꿀벌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약제를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펜프록스메이트나 페나저킨 같은 약제는 이미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두 간의 선택 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꿀벌응애를 얼마나 더 잘 죽이느냐, 그걸 배수로 나타내거든요. 100배냐, 1000배냐, 10,000배냐 할 때 굉장히 높은 선택 독성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꿀벌응애 방제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가을이 되면은 말벌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술을 갖다 놔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맞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말벌 기피제 같은 거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 예. 그래서 그 아까 이제 했던 게 아까 그 페니에탄올이라고 제가 나중에 하나 화물 보여줬잖아요. 장수말벌에 기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연구를 좀 뭐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곤충을 이제 기피시킬 때 여러분들 뭐 여름철에 어디 낚시 가시거나 밖에 나가실 때 몸에다 많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모기 그 모스키토 어프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의 주성분은 주로 이제 DEET라고 하는 DEET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인류가 개발한 대표적인 기피제입니다. 그걸 진짜 대부분 곤충이 싫어해요. 냄새 맡아서. 근데 이게 말벌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봉상에다 뿌려봐야 얘네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벌만 특이적으로 이상하게 이제 기피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페니에탄올이라고 하는 종류는 등검은 말벌에 대해서는 아마 테스트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수 말벌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처리를 이제 벌통 소문 근처에다가 이걸 처리를 하면 원래 장수 말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약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실제 농가에서 이제 사용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연구 결과나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제가 직접 눈으로 테스트 해본 건 아니어서 뭐 감히 이렇게 권장은 못 드리겠고요. 작년에 진짜 말벌이 엄청 작년에 저희도 엄청 피해봐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물 대신에 아까 그거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하고 달라서 그 화학 물질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효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얼핏 생각할 때 뭐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건 아니고 뭐 그런 그 문헌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렇게 염소제에다가 섞어서 해주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물에다 섞으세요. 물에다 섞는 게 가장 해답입니다. 깨끗한 물, 그죠? 유기물이 많은 더러운 물은 안 됩니다. 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